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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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나란의 강나란의 호박씨입니다. 호박씨입니다. 고품격? 강나란의 고품격 호박씨. 자, 다시 한번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강나란의 난 뭐야? 이거야. 이거야? 우리 다시 한번 할까?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나란의 네, 호박씨. 근데 잘 지냈어? 어땠어? 오늘하고 고생 많았네. 그래, 나는 강 건너, 물 건너 오면서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주말에 날씨 별로 안 좋다고 우리 직원이 그랬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겨울 외투 입고 왔더니 햇볕 바라보면서 운전하니까 덥더라고. 그래. 날이 벌써 많이 덥긴 한 따뜻해졌지. 옷을 덥게 입었네. 그치만 나는 따뜻한 게 좋아. 그래서 원고 많이 좀 썼어? 오늘 근데 그쪽으로 우리 좀 모여서 무슨 얘기 하기로 했어? 우린 계획이 무계획이 계획이지? 그래도 늘 계획은 있잖아. 아 그래? 어. 강씨 무슨 계획이야? 넌 계획이 다 50대. 있구나. 50대의 꿈. 50대의 꿈? 근데 근데- 늘상 나씨는 계획하면 부담스러워하니까. 아니 근데 나씨가 그냥 꿈. 그러는데 무대포 자기 계획은 무대포라는데 그래도 늘 계획적으로 살잖아. 아닌가?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계획 없는 오이- 사람한테 아니, 계획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치? 아니 50대에도 뭐 꿈이 있나? 왜 다- 꿈이 없냐? 난 날마다 많아. 아, 날마다. 그래? 그러면은 강 씨의 꿈에 대해 어떤 꿈이 있어요? 나 10년 뒤에 당구 프로로 입문하겠다고 요즘에 당구를 열심히 치러 다니잖아. 그래서 거의 매일 그거, 치다시피 하지. 그래서 당구 치는 거 장구는 음, 칠 때마다 돈을 내는 거야? 아니면 월정액으로 내는 거야? 칠 때마다 내. 요즘에 10분, 30분인가? 10분이야? 10분 단위로 음. 얼마씩 하고 뭐 기본 요금 얼마 있고 하더라고. 근데 강 씨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꿈인데 그 이외에 할 게 너무 많았던 거 아니야? 왜 하고 있는 갑자기? 것도 많아. 내 신체적인 제약되는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당구가 남은 것 같아. 다른 거는 조금씩 이제 어려워지는 것 같아. 그치 우리가 근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당구는 그나마 지금의 나의 체력으로 음. 조금은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지금 당구 선수들이 생각할 땐 또 저거 웃기네 하겠지만 나는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거야. 골프나 당구 같은 경우에는 나이 먹어도 가능할 것 같아 그치? 골프는 그건 힘이 들어서 못할 것 같아. 골프는 많이 걸어야 되니까 50견 때문에 못해. 지금 팔 어. 가만히 있어도 막 50견 때문에 뭐 못 움직여. 그래서 당구는 그래도 손목 스냅 정도 이렇게 잘 되면 근데 당구 괜찮아. 몇 점이야? 그런 거 나 아직 몰라. 누구랑 그냥 그러니까는 칠 때 그냥 기본 뭐 한 기본이 30이잖아 보통 기본 30 뭐 이렇게 그냥 그 4구를 내가 안 치고 3구를 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3구면은 옛날 어른들이랑 많이 치겠네? 아니 지금 현재는 그냥 배우는 중이야. 최근에 아, 한번 어르신들하고 같이 쳐봤어. 근데 재밌더라고. 근데 마지막 요즘 당구 혼자 치지 젊은 마요. 이리 와서 쳐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 아, 진짜? 그래서, 근데 당구 젊은 사람들이 안 갈 것 같아 요즘. 아니야. 아니 그렇지 많이 않아. 와, 많이 그래? 와. 왜냐면 예전에는 당구가 스포츠가 아니고 오락이라는 거, 그 다음에 담배와 술을 배우고 중국집에 배달을 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공간이라면 요즘에는 스포츠라는 거 인식이 스포츠 돼 시절이다. 있고. 근데 지금 동네 당구장 가도 담배 냄새 때문에 나는 못 견디겠더라고. 그러니까 반대는 괜찮아.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법적으로 담배 자체를 피울 수가 없잖아 내부에서. 그래서 당구가 국가에서 밀어주는 스포츠의 하나라고 보고 올림픽인가? 이런 종목에 아직 없지? 뭐 그건 모르겠어 아직. 올림픽 종목에도 가능하다고 내가 그런 걸로 이슈 중인지 아니면 논의 중인지 아니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앞으로 그 우리 386세대 있잖아. 386세대들이 나이 먹어가면서 그래도 우리한테는 친근한 스포츠잖아. 그러니까 언니 우리 이제 여자들은 그닥 친근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추억이 있어. 남자들한테는 90년대 초반에 한참 남자들한테- 포켓볼 쳤었잖아. 그리고 20대 우리가 20대 때 데이트할 때 남자친구 따라서 가는 곳이 거기 가서 요구르트 하나 얻어먹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전혀 그래? 그런 문화 있었지. 아닌데. 그런 문화가 왜 아니야? 우리 때 그래? 많이 그래서 나는 안 그랬는데 많이 그랬지. 그래? 그리고 우리 당구장 때 가본 적 한 번도 우리가 없는데. 20대 때 가장 당구 문화가 활발했어. 그치 우리 대학 때. 활발했고
남자들 다 당구 치고 그리고 그러고 이미 있지. 그 우리가 20대 때 걔네들은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담배를 배웠던 어떤 공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당구가 한번 심취되면 약간 중독이 되거든. 그래서 거기에 빠져나오지를 못해. 근데 오늘 주제가 당구야? 꿈인데 일단은 뭔가 이제 지속적으로 한 10년을 쏟다 보면 또 되는 게 있지 않을까? 뭐 하면서 이제 10년을 끌고 가고 싶은 10년을 끌고 가면 60인데 그때쯤에는 한간맞이 네. 뭐 이런 거. 그때는 아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여러분은 지금 강란안의 호박실 구독 중입니다. 고품격?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50대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50대 이후 우리가 이 청년기 때 꿨던 꿈 외에 50대에 새롭게 또 생기는 꿈들이 있잖아. 어떤 꿈이 있어? 나도 사실은 꿈이 하나 있긴 해. 뭐? 뭐냐면은 요즘 하도 유튜브에 뭐 재테크니 뭐 주식이니 뭐 부동산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보게 되잖아. 근데 사실 나는 창피한 얘기지만 관심도 없고 뭐 무게? 거의 거의 무식이었는데 요즘 보다 보니까 뭘 느끼냐면 너무 한심한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누가 나한테 작년에 10년 대운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좋아, 나는 지금 10년 안에 지금 이제 아주 작게 목표는 10억이야. 그래서 한 이틀간 막 뭔가 이렇게 만든 다음에 순식간에 10억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10년 뒤면 거의 뭐 60대 초반이잖아, 우리가. 그러면 그때 이제 노후를 나는 편안하게 살 거야. 그래서 앞으로 10년을 난 죽어라고 이것저것 이제 돈을 목표로 그동안은 별로 돈에 관심이 없었다면 항상 말은 이렇게 하지. 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고민이 그 전에 그러면 내가 얼마를 벌어야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걸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막연히 하다가 어느 날 또 뭘 또 보다가 나는 그냥 10억이면 되겠다 이제 생각한 거야. 그래서 아니 평생 지금 50살 될 때까지 1억도 못 모았는데 그래서 근데 왠지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앞으로 10년 10억을 향한 뭐 이제 그거는 단순히 내가 막 이렇게 돈을 막 벌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뭔가 이렇게 계속 시도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10억을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사업자가 늘어나나 보다. 사업자가 엄청 많잖아. 얘는 무슨 사업자가 늘어난다는 쇼핑몰, 그래서 그다음에 출판업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일들이. 출판 등록을 했어? 이제 원래는 내가 그 세무사에게 출판에 등록을 하고 등록을 신청을 했어. 그랬더니 세무사에서 전화가 온 거야. 출판 등록 먼저 하시고 추가하라고. 그래갖고 이제 갔어. 근데 내가 출판사 이름을 생각해 놓은 게 있었는데 이게 또 사업자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네. 그렇지. 그래갖고 업종만 이거 추가하는 회사 거니까. 이름을 지을 때 나는 업종만 너무 추가하니까. 이렇게 단편적으로 그거 하나에만. 아주 거시적으로 이렇게 다 못했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상호명을 지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신청을 해서 다음 주에 출판업 등록 이제 나올 거야. 이름이 뭐야? 그거는 비밀이야? 나중에 나오면 알겠네. 하여튼 뭐 그러면 뭐 어쨌든 수순으로 사업자를 여러 가지로 세 가지 계속 정도? 돈 버는 건 없는데 계속 사업자만 자, 추가하면서 그런 사업 업종만 아니 추가하고 근데 있어. 국가는 좋아하겠네. 면허세나 이런 등록비는 내야 되잖아. 그치, 1년에 한 그치. 번. 1년에 한 번씩 내지. 근데 국가한테 이제 뭐 바빠지는 거야. 쟤는 이제 뭐 2월 되면 현황 보고 해야 되지. 5월 되면 끌러서 어쨌든 종소세. 세금을 낼 일들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아니 만들어 몰라 가니. 나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세무서 가면 알바생들이 알아서 해주더라고. 그 마인드를 빨리 벗어나야 이제 돈이 1억이 10억이 되지 않을까? 야, 난 그러니까 이제 부가세 엊그저께 냈는데 부가세 어마어마하게 냈어. 근데 그걸 내면서 내가 느끼는 게 내가 1년이 아니라 한 10개월 8개월 정도의 부가세를 냈는데 어마어마하게 낸 거야. 축하해. 근데 축하해. 축하하는 거야?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지 벌었으니까 뭐. 내는 거지. 부가세는 본 게 아니잖아. 그냥 매출에 대한 거잖아. 그래. 어쨌든 매출이 많으니까. 매출 대비 뭐 부가세겠지. 근데 나한테 내 통장에는 돈이 없던데? 그건 네가 뭐 빚내서 부가세 내던데? 그럼 뭐 가짜로 파는 걸로 매출 잡았나? 그거 아니잖아.
실제 매출에 따른 부가세를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제 나가는 돈이 너무 비용이 많다는 거지. 나가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지. 인건비가. 그러면 나가는 거 처리가 되면 환급 받잖아. 환급 받지 못하지. 나는 요번에 13일에 13월에 월급을 받았어. 좋겠다. 얼마? 70만 원이나 받았다니까. 오. 나 최고야 여태까지. 왜 이렇게 많이 받았어? 몰라 작년에 카드를 많이 썼나 보지. 아니 그래도 기분 신고를 제대로 했나 보지. 옛날에 뭐 제대로 안 하고. 그랬나? 몰라. 왜냐면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들이 보통 200 중반에서 300 중반에 수입이 생기잖아. 그러면 그 수입에서는 세금이 거의 없어. 세금이 거의 없고 돌려받아야 되는 거야. 거의 잘만 하면. 그거를 잘 활용해야 되는 거야. 항상 몇만 원밖에 안 됐었거든. 뭐 6, 7만 원 뭐 말했는데 요번에 깜짝 놀랐어. 카드를 너가 이제 사업자 카드를 잘 사용을 적절하게 했나 봐. 아니 그거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아니고 신용카드. 회사에서. 아, 회사.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사업자로는 아니 자, 엄마 아빠는 회사에서. 엄마 아빠는 오빠한테 돼 있고 난 또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될 때는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오빠 가져가라고 하는 거고 사업자가 아니고 사업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내가 수입이 100이야 100만 원인데 얘가 카드를 100만 원 이상을 쓴 거지. 그치 그거에 그런 대한 거지.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카드 빚을 작년에 어마무시하게 썼어. 내가 삼성 그 주식 사갖고 그거 다 또 팔아서 카드 빚 갚았거든. 그런 거야. 그럼 주식으로 일단 투자하고 사업자를 여러 개 냈으니 올해는 책도 여러 개 또 출판하고 뭐 이러면 아니 서서히. 책도 그냥 1년에 하나만 할 수 있으면 뭐 나는 만족이야. 너가 그래도 작가니까 너 책만 팔아도 괜찮겠네. 아니, 나는 쓰고 싶지 않고 이제 내 책도 내줘 이제. 자비 출판이야 나는. 근데 내 책도 내줘. 자비 출판 돈만 가져와 다 내줄게. 그럼 이제 10년 어쨌든 50 일단 넘도록 그랬고. 갖지 않았던 꿈을 돈이라는 걸로 그 꿈의 자리에 돈을 올려놨고 이제 노후 준비해야 되니까. 나는 이제 당구를 치겠다고 이제 또 새로운 꿈을 가졌고 너는 나는 예전에는 한참 이제 한참 이렇게 현역에서 일을 할 때는 50까지만 일하고 일 안 한다 이런 주의였거든. 내가 누리지 못한 그 약간 망중함을 누리고 싶다. 예를 들면 남들처럼 나도 아침에 일어나서 브런치 먹으러 마음 편하게 한번 가보고 싶다. 지금은 좀 오랫동안 일하고 싶어.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일이라는 게 있다는 게 감사하고 가능하면 99세까지 내가 하던 일을 하다가 살고 싶다. 근데 이제 지금은 육체적으로 좀 힘들기는 해. 근데 일을 조금 조절하고 조정해서 길게 일하고 싶다. 이게 내 목표가 됐어. 건강하게.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나니까 일부러 고쳐먹은 건 아니고 이제 상황이 돼서 그렇게 바라보게 되니까 그게 행복하고 굉장히 건전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약간 무시당하는 그런 마인드를 지녔어.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를 낳기 때문에 나는 직장을 안 다니고 집안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 엄마는 그거를 굉장히 비난했거든. 아이를 키우는 일은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도와주고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일을 하는 거고 너는 너 일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인 거야. 그래서 내가 20대 때 일찍 결혼했잖아. 근데 집에서 아이만 키우니까 엄마가 엄청 싫어했어. 그러면서 내가 돈 줄 테니까 대학원을 가든 공부를 하든 뭔가 하라고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보육 어린이 그런 공부도 하게 된 거야. 근데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려서 그런지 내가 지치고 보육하고 육아하고 이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엄마는 나한테 왜 두 가지 다 잘하라고 하지? 물론 당신도 평생 그렇게 살았으면서 막 항상 지쳐 보이고 항상 힘들어 보였어, 엄마도. 근데 딸에게도 그런 거를 요구하는 거야. 내가 집에만 20대, 30대 초반에 집에만 아이들 키우고 있을 때 나를 되게 비난했거든? 그리고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그거 잊어버리지가 않는 게 어떻게 한 가정에 남편 혼자만 나가서 벌라고 하느냐.
엄마가 그런 말 안 하잖아. 근데 우리 엄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엄마는 늘 내가 그런 집에만 있는 나를 약간 안쓰럽게 그리고 속없이 쳐다보고 나를 바라보면서 나한테 일정하게 아이들을 뭐지 간식비라고 하나? 그걸 주셨어. 한 10년을. 애들 먹는 거 제대로 먹이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마 말이 맞는 거야. 나도 지금 마찬가지고 모든 전문가가 있잖아. 이 세상에는 그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돼. 그러니까 내 아이를 키우지만 요즘에는 국가가 또 많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내 아이도 전문가한테 보육을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그 다음에 집안일도 전문가들이 많잖아. 전문가들이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또 바깥에서 경제활동하고 그렇게 생각이 확실하게 바뀌었어 나는. 근데 나는 가끔 그런 거 보면서 좀 예를 들면은 아이를 케어하려고 매달 뭐 예를 들면 150만 원씩 주고 내가 외부에서 그래봤자 한 200만 원 벌어오고 막 이런 게, 근데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하잖아. 또 너무 힘드니까 또 양쪽으로 하니까. 근데 이게 육아를 안 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그 카페나 이런 데서 공론화된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러면 육아를 안 해본 사람이거나 남자들이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번다고 나가서 버는 거나 육아하는 거나 똔똔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 단순한 이제 그건 경제적 수치만 가지고. 너무나 단순한 얘기지. 너무나 단순한 얘기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정보를 가져오고 세상을 알고 그리고 새로운 기운으로 아이를 또 케어하고 해야지. 아이만 24시간 케어한다? 엄마의 시야도 좁아지고 엄마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도 아이한테 온전하게 되고 또 새로운 공기를 아이들한테 주입시켜 줄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정말 단순한 경제 논리고, 아이를 키워보지 않는 사람이지. 어떤 사람들은 내 돈을 더 보태서라도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돈을 쓰고 나는 일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야. 내 생각은 그래. 할 수만 있다면. 근데 아이를 키우는 거는 진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나는 연년생으로 어떻게 키웠나 몰라. 대단해. 존경해. 어쨌든. 저 어제 조카 왔거든. 왔는데 너무 예뻐갖고 하여튼 다들 막 대단하지. 둘, 막 셋 해서. 요즘에도 젊은 애들도 그렇게 또 나와서 키우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게 정말 자신이 없었던 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육아를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라고 그 질문에 현명한 답은 우리 심리학 교수가 했던 말을 잊지 못하는데, 친가나 외가를 봐라. 어느 집이 더 잘 자랐는지를. 그래서 잘 자란 쪽에서 자란 사람이 더 보고 배우고 한 게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육아를 맡는 게 너무 옳다라고 얘기를 했고, 합리적인 말이다. 또 할머니한테 맡길 때도 그 자식을 봐라. 외할머니가 키운 자식들이 잘 자랐는지 할머니가 일리가 있네. 너무나도 그렇게 해서 일리가 맡겨라 이제 이랬고, 또 에너지를 그걸 가지고 또 그것도 이제 상황이 다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이제 전문가를 찾아라. 둘이서 너가 집에서 육아를 해라 뭐 해라 돈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라.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겨라. 그게 가장 정말.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지.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지. 그랬는데 그때 너는 그때 20대 대학 시절에 들은 강의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그거를 현실 속에 적용할 수도 있었고 또 해봄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예 하나를 키우는데 온 그 총 지식을 다 갖다 거기를 다 채워서 애를 키우려고 했는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어머니 댁에는 어머니가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만 있는 것 같아요. 이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 그래서 맞아. 그때 내가 충격 먹었잖아. 아이가 무슨 뜻이야? 그게 머리로만 아이를 키운다는 거지. 티칭이지. 가슴으로 가슴으로 키워야 되는데 가슴으로 안 키우고 머리로 아이를 키운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머리로는 다 되는데 이 가슴으로 허전함이 아이한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안정감이 떨어지고
뭔가 계속해서 잘해야 된다라는 그 의지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안정감 있게 잘하지 않는다는 강 씨는 거야. 정말 의외가 많은 게 음.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치. 의외로 그런 게 있어. 근데 보면. 너는 그치. 아이 육아를 하고 어떤 게 제일 아쉬워? 그냥 너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아니, 부분이 있을 거고 잘,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이제 아이 육아를 다시 한다라고 하면 나는 어쨌든 전문가한테 어쨌든 맡기고 싶다. 맞아. 그리고 나에게는 참을성이 좀 덜하다는 거를 내가 알게 된 거지. 의외로 나는 참을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의외로 이건 참을성하고 관계가 없더라고, 육아는. 그래서 육아 문제에서 이제 그 문제가 나는 힘들었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알고 나서부터는 좀 쉬워졌던 것 같아. 나한테 맡겨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까지였다라는 걸로 이제 내가 받아들이고 노면서 이제 그건 좀 편안해졌던 것 같고, 아이가 스스로 자기 꿈 찾아가게 하도록 하는 것도 잘한 것 자기 같고. 주제가 육아로 어. 바뀌었어. 근데 그게 결국은 아니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 꿈이 그렇게 해서 하나씩 그때 망가지고 또 때로 새로 생기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내 꿈이 이제 슬슬 변질이 되고 변화가 되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제 진짜 나를 찾아가는. 근데 진짜 나를 뭘로 찾아가야 되냐 이제 와서 애는 내 손을 떠났고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조차도 이제 뭐 혼돈 속에서 있고. 어쩌면 우리가 50이 넘어서야 어쩌면 진정한 자기의 꿈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주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동안은 뭐 아이니 뭐 이런저런 그게 사느라고 이제, 이제 그게 다 내 꿈인 것 같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게 내 꿈인 것처럼 하고 살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지. 아이를 잘 키우는 거는 내 꿈이 아니라 이게 국가의 소명이지. 국가의 소명인데 나는 좀 어줍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게 아이가 동그랗게 생겼으면 동그랗게 생긴 대로 키우고 싶다는 욕망과 아이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뭔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두 마리 토끼를 어떤 한 곳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한 거야. 다 취하고 싶은. 그래서 어렸을 때 아예 어렸을 때는 애들을 사교육을 시키지 않고 그냥 동그랗게 키우고 싶었어. 그래서 그냥 애들을 좀 좋게 말하면 좋게 방치를 했고, 좀 크니까 애들이 초등학생 고학년이 됐는데도 바이크를 못 입고 이러니까 이거 아니네. 그리고 가르쳐야 되네. 그래서 학원을 보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 학원을 보내다가 시작하니까 이제 이게 경쟁이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소위 말하는 이렇게 파락군이나 뭐 이런 분당이나 이렇게 막 이렇게 공부만 시키는 그런 도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점수에 연연해하고 왜 저렇게 그 의대나 막 이런 그 확실한 직업군에 매달리는지를 내가 깊이 몰랐어.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사회의 어떤 일원이 되다 보니까 지금 좀 느끼겠는 거야. 현실은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도 스카이 출신 둘이잖아. 그러니까 스카이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지.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문적인 직업이나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의대 하는구나. 이걸 내가 요즘에 느끼는 거야.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일장일단 있겠지만 하여튼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재밌는 얘기하자. 우리 얘기하자. 우리가 이제 80, 90, 100 이렇게 살까봐. 그 충분히 살까봐 살지. 그것 때문에 나는 꿈을 우리가 빨리 재정비를 해서 빨리 찾아야 된다 이거지. 내가 문득 어디서 들은 얘기인가 어디 유튜브에서 들었나 50대가 가장 이게 뭐랄까 이게 자기 꿈을 찾아가기도 하고 찾아가기 힘들기도 하고 갈 수도 있고 하는 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책이 나왔대. 50대 그게 이제 29살도 있고 39살도 있고 49살도 있고 그게 책 고비마다 책이 다 있더라고. 편집 근데- 기획자예요. 그냥 기획이야. 의도야. 의도야? 지금은 강남안의 호박씨를 구독 중이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50대 인생관을 바꾼다, 꿈을 바꾼다, 꿈을 다시 만든다 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 지금 아직 솔로인 나씨가 할 말이 더 많을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생각이 딱 드는 게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 그 아까 나니가 그 저기 뭐 책도 뭐 그런 책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수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인생을 이렇게 좀 전환하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맞아. 이게 생각도 마인드도 이게 좀 바뀌는 시점인 것 같아요. 50 전후가. 아니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 뭐 코로나니 아니면 우리가 뭐 100세 인생이니 막 이런 거에 막 눈앞에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나는 이게 그 이제 트렌드나 세상이 바뀌는 거를 한 4, 5년 전에 좀 느꼈거든. 내가 살던 그런 신도시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한 4, 5년 전에 서울에서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카페 문화를 통해서 많이 변한다는 거를 내가 느낀 거야. 그러니까 카페 문화가 주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그 트렌드가 먹는 거, 입는 거,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온통 고등학생 이상부터 바뀐 거야. 이 바뀐 걸 내가 이제 4, 5년 전에 느끼면서 나는 따라갈 수 없는 트렌드다. 내가 예전에 계속 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따라갈 수 없는 트렌드에 되게 좀 절망스러워 했을 때가 있었어. 근데 그런 도움을 내가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20대들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시작을 다시 한 거거든. 근데 20대들이 지금 요즘 그 트렌드를 이끌어 간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제 뭐 50대 뭐 우리 또래 사람들이 또 트렌드를 또 바꿔갈 수도 있겠지만 경제활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우리가 50대지만 꿈을 새롭게 갖고 있고 또 그 꿈을 어디에 포커스에 맞추냐에 따라서 뭐 트렌드도 경제도 그쪽으로 흘러간다면 우리도 그럴 때 뭔가 하나 딱 잡아서 돈도 벌고 일도 하고 또 트렌드도 따라가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평생 교육을 어쨌든 우리는 놓으면 안 되는 거지. 그게 정말 해서. 중요한 거야. 맞아. 너 말대로 이제 우리는 정말 평생 교육이 아니라 그냥 죽을 때까지 오늘까지 교육을 받고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 왔고 또 우리는 우리 정도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 두려워하지 말자. 그래서 요즘에 특히 우리가 옛날에는 막 소확행 막 이런 거를 몇 년 전만 해도 왜냐면 나도 그런 걸 주제로 막 이제 글 오더를 받고 막 이랬었거든. 그래서 그런데 거의 한 뭐 2, 3년, 1, 2년 상간으로 이제 지금은 오히려 자기개발 책이 엄청나게 팔린다고 하잖아. 그리고 취미든 뭐든 뭐 일이든 이런 공부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수들도 늘어나고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정말 체감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래. 준비하는 건 거지. 그치? 맞아. 그래서 엔잡러가 생기는 거고 또 평생 직업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니까 우리 때는 한 직업에 올인했잖아. 근데 지금 뭐 애들이 20대, 30대들은 잡이 여러 개야. 그게 굉장히 보기에 좋은 것 같아. 근데 열심히 또 사는 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해. 사실 결국에는 그 엔잡러라는 게 이제 결국 우리가 해왔던 뭐 프리랜서 개념인데 이게 과연 그 성과? 그거 대비 그렇게 하는 거 대비 성과가 날까 그런 의문이 들긴 해. 왜냐면 내가 약간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맞나? 그럴 수도 있겠고. 왜냐면 지금 당장 엄청난 큰 내가 기대하는 성과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회의에 들긴 하지만 가끔은 뭐 절대적으로 그게 옳은 건 아닌 것 같아. 정말 뭐 그걸 또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지만 또 괜히 시간 낭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상황이나 자기 뭐 성향, 스타일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해. 근데 경제적인 어떤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을 두고 한다고 하면 그런데 요즘 애들은 자기 메인 잡이 있고 취미를 기반으로 해서 엔잡을 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집은 식덕이 갑자기 생겼어.
그 식덕이라는 게 식물의 덕후. 근데 나는 예전부터 약간 그런 끼가 있었기 때문에 뭐 내가 살던 옛날 집에는 화분이 엄청나게 많아. 그때 우리 아이들이 이 10대 때에는 나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화분을 사고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일거리인데, 그리고 특히 우리 작은 아이는 그 불필요한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보기 좋지 않니? 라는 거에도 그렇게 큰 노동을 하고 그거를 보기 위한 거라면 차라리 전문적으로 해놓은 데를 간다는 주의야. 근데 요즘에 우리 큰아이가 내가 옛날에 했던 그 식덕을 그대로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나는 그냥 뭐 어떤 기준도 없이 내가 좋아하는 그 식물을 키우고 물 주고 이런 정도야.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그 간단한 것만 알게 되는데, 이 아이는 정말 화분도 고급스러운 화분을 사가지고 제대로 된 나무를 심어서 그거를 또 재판매를 해. 그래서 자기가 이 원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다 그러면 정상적인 그 화원에서 팔면 이걸 20,000원, 30,000원 받겠지만 어떤 마켓이나 그 사설 기관을 통해서 1대1로 만나서 판매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키우다가 실증 난 거를 마켓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거야. 요즘에 우리 집은 계속 뭘 가지고 나가. 판다고. 주말이면. 아, 진짜?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큰애는 이게 이제 자기가 식덕을 통해서 자기도 너무 행복하대. 아침에 일어나면 잎이 얼만큼 났는지 이걸 체크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내가 했을 때 너는 이거를 날 이해를 못 하더니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나는 어떤 재화로 바꿀 생각은 전혀 몰랐던 거지. 근데 요즘에 친구들은 이거를 다 자기가 키우다가 실증 나거나 이게 조금 뭔가 그러면 파는 거야. 맞아. 파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이게 매매가 되고 판매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도 거기를 통해서 사고 싸게 사고 이거를 어떻게 조금 손 봐가지고 또 얹어서 팔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취미도 하고 이게 돈도 벌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스트레스가 아닌데, 본업이 있고 근데 이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뭐 이런다고 하면 좀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겠지. 그 주변에 그 이제 IT 회사에 다니는 후배가 있는데, 그러니까 걔는 가죽을 이제 취미로 하고 또 걔 회사에 또 다른 친구는 뭐 이렇게 볼펜을 만드는 나무로 그 펜을 만드는 뭐 그런 취미를 하고, 어떤 분은 뭐 도마를 만들고 뭐 칼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랑 얘기하다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들 그런 것들을 할까.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는 판매, 옛날에 비해서 지금 상황이 그거를 팔 수도 있는 그런 통로가 또 많이 열려 있는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그거는 뭐 취미로 즐기면서 판매도 되면 서로 팔아주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해. 근데 그런 카페에서 이제 알아주는 그 뭐랄까 알아주는 그런 금손이 되면은 이게 이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런가 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도 생겨날 일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대기업이 살아남는 게 쉬울 수도 있고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TV 광고나 신문에 광고를 하면 그게 매출이 바로 됐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취향, 그런 거에 맞는 거를 더 찾아다닌다는 거지. 다 똑같지 않는 그런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고.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좀 어려운 시대가 오는 거지. 우리는 정말 얘기하다 보면 3000% 빠진다. 그게 우리의 컨셉이네. 그치. 거기. 그래서 나는 어떤 꿈을 꿀 것이냐, 나는 어떤 꿈을 그걸 재화로 바꿀 수 있는 꿈이 뭐가 그거 있겠냐. 저기 프로 그거지. 선수가 되면 당연히 그게 이제 재화가 되지. 그래서 대회에 나는, 나가서 그래서 이제. 나는 10년을 내가 일을 하는 동안
하루에 뭐 10,000원, 15,000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돈을 투자지 그치. 투자 그렇게 하고 또 재미도 있고 그래. 또 삶의 활력소가 거기서 또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강식 그 얘기를 했을 때 되게 좀 신선했어. 왜냐면은 되게 신선했어 모처럼. 그래? 뭐가 신선해? 그러면서 그래 해봐라. 프로 당구 선수. 왜냐면 지금은 그런 게 가능한 세상이 된 것 같아. 과거와는 달리. 아니 그리고 이제 그 10년 후가 아니더라도 그 전에 어느 정도 어떤 레벨이 되면 티칭도 할 수 있고 레슨 해줄 수 있잖아. 그래서 너한테 레슨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줄을 서는 그런 시대가 금방 오겠지. 그러면 시간당 1,000원 하다가 시간당 10만 원 될 수도 있고. 내가 잠깐 거기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당구를 배우러 가서 배우다 보면 거기서 이제 지금 전문가한테 배우지는 않지만 그 당구장 내에서는 최고 고수라는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훈수를 두시는데 훈수를 둘 때마다 저 방식은 못 알아듣는 방식이다, 못 알아듣겠다 이제 이렇게 됐어.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치게 되니까 저 말이 무슨 말이고 무슨 말이고는 알겠어. 그래서 저분들은 그냥 예전부터 그렇게 배워와서 나한테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거가 없는 거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나한테 달란트가 하나 있다면 그치, 가르치는 잘 편하게 애들이 알아듣기 쉽게 잘 가르치는 그 달란트가 있잖아. 그래서 야, 당구도 머지않아 내가 조금만 더 배우면 좀 더 쉽게 다 초보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게 되겠다. 이래서 당구장 한 칸을 내가 월 세를 놓고 그거를 가르치면서 내가 할 수도 있겠다. 아니 꼭 그 생각을 월세를 했어. 하지 않더라도 당구장을 차리면 돼. 당구장을 차리기는 돈이 너무 많이 당구장 들고. 차리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 그래? 왜냐면 그거 다 그 렌탈 가능하거든. 그래? 근데 이제 뭐가 힘드냐면 육체적인 노가다지. 그거 정리하는데 내 생각에는 그냥 그냥 그 그래. 기존 당구장에서 렌탈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수업 시간 그렇게 있을 하고, 때마다. 렌탈하고 해서 수업을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전체 매출도 올려주고. 그치. 그래서 이거를 다시 내가 가르쳐주는. 그리고 선수 중에 거기 그곳에서 지금 현재는 그 주인 아주머니 여사장님하고 나하고밖에 없잖아, 여자가. 그리고 나랑 같이 지금 동료로 치러 다니는 그 친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여성들을 당구장으로 끌어들이는 그 새로운 역할을 내가 할 수 있겠다. 이 동네에서. 야, 그런 거에 그 그런 생각한 거를 해. 거야. 예, 할머니 당구장. 할머니 뼈 해장국만 있냐? 할머니 당구장. 그래서 어쨌든 5, 60대가 지금 힘이 들고 다른 운동을 하러 다니기 시니어 당구장. 힘들고 골프는 멤버 만들어서 꾸려서 시간 맞춰서 나가려면 그것도 또 힘들어하고 하는데 당구장은 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아니 같아요. 너무 좋다. 그래서, 원조 할머니 당구장. 그래서 그냥 그런 쪽으로 새로운 창출을 하면서 나도 계속 꿈을 찾아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미리 정해. 음. 강나란의 원조 할머니 당구장. 근데 의외로 그렇게 소규모로 그렇게 배우는 그런 게 나이들 시니어들이 하는 그런 게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동사무소나 아는 이런 선배도 데서도 많이 그렇게 해주지 하더라고. 않나? 나도 당구장이나 할까? 갑자기. 아니 그래서 왜냐면 이제- 우리 집에는 당구장을 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 들어본 것 같다. 오빠도 20대 때 대학 다니면서 뭔가 당구장을 그게 있겠네, 했었고 노하우가. 또 우리 작은 엄마도 당구장을 했었어. 근데 작은 엄마는 당구장 하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그 공 닦고 이러는 거 있지. 그게 완전 노가다래. 지금은 기계로 돌리던데. 나는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었냐면 정말 우리가 그 90년대 초에 그 포켓볼이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거든. 근데 나도 그래서 당구장을 처음 가봤는데 너무 재밌었고 그때 왜 그게 신선했었냐면은 그때 당시 당구장은 막 맨날 아저씨들만 오고 담배나 냄새 나고 이랬는데 이제 포켓볼 전문 그
가게 샵은 강남으로 갔었지? 굉장히 이렇게 쾌적하고 뭐 인테리어도 예쁘고 그러니까 완전히 여자들 또 이렇게 젊은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거리낌이 없이 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이렇게 인기가 사그라들면서 이제 점점 없어지더라고 또. 근데 나는 사실 그게 되게 아쉬워. 근데 지금은 원조 근데 당구가 해보니까 더 뜨지 않아? 해보니까 3구가 최고 재밌구나. 그래? 내가 4구도 잠깐 해보고 또 이거 포켓볼은 그 옛날에 이제 해봤었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3구를 확실히 이제 배워서 하다 보니까 3구가 당구의 꽃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왜 3구 하는 그 대회가 그렇게 멋있고 재밌는지 몇 시간씩 봐도 질리지도 않고 오늘 끝나고 당구장이나 머리를 그래서 당구장 가자. 나는 살아있다는 전혀 몰라 느낌. 당구를. 나는 기본은 레슨을 받았어. 아. 그런데 이제 막 3쿠션 막 이런 거는 딱 해놓으면 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근데 머리도 써야 되지 내가 머리가 안 이제 되잖아. 손도 해야 되지 당구는 그래서- 과학이야. 그래서 물리 수학이야. 그게 재밌다 이제 그래서 재밌나 봐 약간 안 되는 머리를 막 짜내야 되니까 그게 그런 거 재밌나 봐. 싫은데. 아니야, 무조건 하다 보면 재밌어. 육체적으로 하는 거 뭐 육체적인 거야, 그것도. 배드민트, 탁구 이런 건 좋아.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하고 뭐 지금 하는 내가 이제 해보고 싶은 강의는 이번에 올해 또 계약이 돼서 어쨌든 강의를 하게 됐거든. 근데 그러면- 모 학교에서 강의하는 거는 주제가 뭐야? 이번에는 인지 능력에 대한 거. 그래서- 어떻게? 과거에는 신체 활동이 인지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제 그거에 초점이 있었다라면 최근에는 인지 능력이 신체 활동을 좌우한다라는 이제 그쪽으로 조금 더 그 역할이 인지 능력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라고 그거 이론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 예전에는 그 이론이 아니었어, 그게? 예전에는 신체를 건강하게 해서 이게 건강해지면 인지 능력은 당연히 향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본 거야. 근데 이제는 인지 능력을 능력이- 향상시켜 놓으면 신체 활동은 잘 움직일 수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되는 나는 거야. 상식적으로 그게 그렇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게 학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서 있었구나. 영향이 이제 아니 둘 다 미친 영향은 있어. 그치, 있는데 어느 게 더 크냐 이럴 때 이쪽이 더 우선순위. 크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인지 나는 능력이 인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거지. 나는 인지 신체가 능력 인지에 미치는 영향보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왜냐면 아이들을 키워보거나 내가 내 몸을 써보잖아. 그러면 내 몸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보다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있으면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있거든. 그 신체가 건강하다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한테 또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나도 상식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그렇다라면 지금 대부분의 애들이 책상에 앉아서 그냥 이제 앉아 있는 거고 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머리만 쓰는데 그 머리만 쓰는 거를 최대한 신체 능력으로 향상시키는 거는 최단시간 짧게 하더라도 이 머리 기능으로 최대한 인지라는 게 이제 뭐 예술 창작 활동 우리가 이제 하는 일반적인 공무 인문학이라든지 일반적인 공부하는 것들이 모든 과목들이나 해당되고 또 창의력까지도 해당이 되는데 그런 그 중에 가장 창의력적인 것들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들이 뭐가 있을까 이제 이거를 아이들하고 스스로 이제 찾아보면서 재밌겠네. 유치원 때부터 배웠던 많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스스로 자기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거기서 찾아내는 거를 이제 이번에 수업을 해보는 거거든. 강시한 때 그런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진짜 복이네. 그치. 쉽게- 세상 어디에도 없는 수업인 거지. 그러니까 나도 복이야. 애들하고 그거 하나 하고 이번에 마임을 통해서 자기를 찾아보는 그래서 그 수업하고 또 하나는 이제 나무 이래서 나무에 관련된 그동안 계속 해왔던 인문학적인 수업.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아까 했던 얘기랑 이제 그 일맥상통하는 게 어쨌든 취미로 내가 좋아서 인문학 공부를 계속 해왔잖아. 거기 관련된 공부를. 강씨는 근데 연결되네. 이거를 써먹으려고 사실 했던 것보다 맞아. 이렇게 내가 좋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결국 그게 또 일이 되는 맞아, 건 맞아. 거지. 그게 그렇네 진짜.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그냥 그 전에 이제
당신은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잖아 뭐 이랬는데 그때는 그게 차선책, 나로서는 차선책이라고 늘 생각하고 그나마 나를 달래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거는 이 배움의 길에서 계속 하면서 그냥 뭔가 하나씩 넓혀가는 지적 세계를 넓혀가는 걸로 나는 그걸로 위로를 삼고 하나씩 부딪힐 때마다 그걸로 그냥 힘을 받고 살고 했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이기는 거지. 그래서 애들한테 나눌 수도 있고 뭐 더한 사람한테는 못 나누겠지만 아직은 내 아이의 또래 정도까지는 그래도 내가 해서 같이 나누고 그 이해하고 그 아이들을 좋으네. 할 수 있지 않을까. 딱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풀어내는 거에 대한 재미, 그걸 강의록을 계속해서 수합을 해서 지금 양이 늘어나니까 그 양이 늘어나면 어느 날 출판사, 여기 이제 나시 출판사에 또 의뢰해서 책을 또 낼 수도 있고 그때는 원고를 주겠지. 원고료를. 원고를 주고 해야지. 원고료 주려면 다른 출판사가. 이 히트가 될 거라는 걸 좀 알아달라는 거지. 그래서 아이들하고 관계되는 것들은 여전히 우리가 배워야 돼. 꼭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로서. 근데 인생이라는 게 나는 항상 또 걱정스럽지, 불안한 거지. 너무 좀. 그러니까 총량의 법칙? 여기서도 우리는 또 등장하는 거야. 총량의 법칙. 항상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있어서 좀 나도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너무 좋은 상황이 돼도 이거를 이렇게 까놓고 이렇게 즐거워 못했던 것 같아. 왜냐면은 너무 좋아하면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지금은 강나란의 호박씨 호박씨 구독 중이십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